현대자동차 전산재료과학연구팀의 노승효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기반 재료 설계 및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이 다소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내용을 깊게 이해하면서 듣기보다는 현대자동차에서 이러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일하고 있는 전산재료과학연구팀과 저의 일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팀은 ICME, 즉 Integrated Computational Material Engineering, 한국어로는 통합전산재료공학을 이용해 재료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ICME 기술 및 ICME 응용 프로젝트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 프로젝트 유닛에서는 물성 예측 기술, 혁신 소재 발굴을 위한 머티리얼 인포메틱스,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들을 담당하고, 응용 프로젝트 유닛에서는 물성 예측 기술 개발, 재료 모델 개발, 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ICME 기술 프로젝트 유닛 업무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재료 계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재료 설계의 중요성, 시뮬레이션의 활용, 인공지능 적용 사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개발 이슈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재료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들을 읽다 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용 소재를 개발하여 수명을 개선하였거나,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전력을 줄이거나, 전기화학 촉매들을 개발하면서 반응 효율을 높였다는 기사들인데요. 이런 기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재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소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소재 계산 없이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성능과 내구를 개선했다고 하는 연구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좋지 못하면 공정을 개선하여도 혁신적인 성능 개선은 어렵습니다. 마치 안 좋은 재료로는 좋은 음식을 만들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설계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을 통한 방법입니다. 여러 소재를 합성해보고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 보다 더 좋은 소재를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법을 트라이얼 앤 에러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험적인 방법의 장점이라면 실험을 통해 개발된 물질과 그 성능이 검증 그 자체가 되므로 합성 및 성능의 재현성만 확보된다면 우리는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적 접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가령 성능 개선을 위해 A라는 소재가 주로 활용됐다면 우리는 A를 다소 변형시킨 A-라는 물질을 테스트해 보기는 쉽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B 물질을 도입하기에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적인 기법은 주로 점진적인 성능 최적화에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실험을 통한 개발에 비해서는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컴퓨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므로 어떤 종류의 재료를 검토하더라도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여러 종류의 소재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물질로 예측되더라도 실제 실험상으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성능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통한 재료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험과 계산은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실물질 개발 기법은 실험과 컴퓨터를 적절히 혼합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료 설계 방법과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인 넥소입니다. 넥소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을 만들고 전기를 얻어내는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이를 화면 가운데 위쪽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3차원 모델링도 보면 고분자 분리막, 전극, 기체 확산충을 갖추고 있는데 전극 부분에서 연료전지의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소재가 촉매입니다. 연료전지의 촉매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가속화하고 효율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료전지에서 주로 활용되는 촉매는 비금속에 속하는 백금이므로 연료전지의 자동차 가격을 고려하면 백금 촉매 개선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백금 촉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료전지 촉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백금인데 기존에는 백금 코발트, 백금 니켈 등과 같이 두 종류의 금속이 포함된 이원계 물질이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원계 물질은 기존 백금 대비 높은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코발트, 니켈 등과 같이 백금 대비 저렴한 물질을 사용함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원계 촉매이므로 조성 등을 조절하여 성능, 내구를 최적화시킬 요소가 적다거나 내구성이 다소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삼원계 촉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금 이외에 추가적인 두 가지 금속을 포함하여 성능과 내구를 높이는 전략인데요. 만약 삼원계 촉매에 백금, 철, 구리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조성, 조합의 다양성으로 인해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할 여지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조성, 조합의 다양성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백금의 조성을 조절하더라도 철과 구리의 조성비는 여전히 다양하므로 백금, 철, 구리를 어떤 비율로 조성해야 될지, 조합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실험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성비를 활용하면 주변 유사한 조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성능을 개선을 이루어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계산 시뮬레이션은 시간, 비용을 감소시켜 촉매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통한 재료 설계의 경우에도 만능은 아닙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 가운데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스케일은 원자 수준의 모델링인데 이러한 모델링은 많은 계산 자원량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하더라도 계산 규모가 대략 원자 1000개 내외로 한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료전지 촉매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라면 촉매, 지지체, 고분자 전해질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계산 모델링에서는 주변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촉매에만 집중한다고 하여도 실제 촉매 합성할 수 있는 촉매가 3나노인데 비해 현실적으로 1나노미터의 촉매를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실험과 계산의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계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노 입자 촉매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의 모식도입니다. 백금, 구리, 철 원소들의 조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고 입자 크기도 고려하기 위해 0.5, 1.0, 1.5, 2.1 나노미터 등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합성할 수 있는 입자인 3나노 입자의 삼원계 합금 촉매 예측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기존 재료 계산에 활용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X축은 전체 원자의 개수, Y축은 계산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 계산 기술의 경우 계산 원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비해 특정 원자 개수 이상을 다루기 어려운 반면에 인공지능을 통해 구조를 학습하고 에너지를 예측하는 방법에서는 계산 시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원자 개수로 증가한다고 하여도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아닌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한 개의 구조가 3에서 4나노 또는 크기에 따라 1일 이상 걸리던 것을 대략 1초 이내에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학습에 사용된 나노 입자의 구조들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쿠보 옥타헤드론 구조인 147 쿠보 200개 데이터, 309 쿠보 15개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트렁케이티드 옥타헤드론 구조인 79 트렁케이티드 200개, 201 트렁케이티드 107개 구조를 활용하였습니다. 원자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계산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므로 큰 입자에 대한 구조를 많이 포함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를 빠르게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였습니다. 이때의 테스트 예측 결과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기존 계산 결과와 인공지능 기반 예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1대1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나노 입자 촉매의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료전지 촉매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4단계로 먼저 첫 번째 3원계 나노
입자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두 번째, 입자의 기반 모델링을 구축한 이후, 세 번째, 삼원계 촉매의 연력학적 안정 구조를 계산한 후, 마지막으로 계산된 여러 구조 가운데 성능과 내구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를 추려 촉매의 성능 및 내구에 대한 계산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가 단지 계산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연구팀과 연계하여 구조 분석 및 성능 측정을 통해 실제 성능이 개선된 촉매를 합성하였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촉매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나노 입자의 구조 안정화 계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 나노 입자는 정면도, 오른쪽은 정면도를 반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단면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은색으로 보여지는 백금 원자와 구리색으로 이루어진 구리 원자가 초기에 랜덤하게 섞여 있다가 점차 구리가 백금 표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실험적인 관측과 유사한데, 백금 표면 에너지가 구리보다 낮으므로 이론적으로 표면에 구리보다는 백금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안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실험 관측에서도 백금 표면이 구리를 감싸는 코어쉘 구조가 관측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안정화 계산을 수행할 때 백금으로 구리를 감싸는 구조가 안정하다는 정보를 주지 않고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찾으라는 명령만 주었을 뿐이지만, 실험적인 결과와 일치하는 코어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TEM이라고 하는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된 나노 입자의 구조입니다. 나노 입자의 모델링은 본 실험 이미지에 기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우상단에 보여지는 그림은 백금, 구리, 철 나노 입자의 구조를 약 40만 개가량 계산하여 안정한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백금, 철로만 구성된 입자, 철의 함유량이 높은 입자, 상대적으로 구리의 함유량이 높은 입자를 화면에 나타내었습니다. 삼원계 촉매의 경우에도 백금의 표면을 감싸는 코어쉘 구조가 안정적인 구조로 관찰되었고, 실험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백금 원자들을 나타낸 것인데, 모든 원소들을 합쳐진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붉은색의 백금 원자들이 초록색의 철이나 하늘색의 구리 원자보다 최외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의 프로파일의 경우에도 코어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금 내부에 철이나 구리가 포함되는 구조가 안정적이며 실험과 계산의 예측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로 예측된 후보 구조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 계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4가지 조성을 주로 테스트하였는데, 백금철, 삼원계 백금철 구리에서 철의 함량이 높은 경우, 삼원계 합금에서 구리의 함량이 높은 이 4가지 경우의 활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삼원계에서 철의 함량이 높은 경우였습니다. 오른쪽은 실험 측정 결과였는데, 그래프가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철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경우가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구리의 역할인데, 구리는 촉매의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구 성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빨간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보시면 구리의 함량을 다량으로 포함하였을 때 작동 전후에 성능 감소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삼원계 촉매에서 철의 함량을 늘리면 성능 개선에 용이하고, 구리의 함량을 높일 경우에는 내구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셀프레스에서 출판되는 캠캐탈시스 저널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계산을 활용한 내구 개선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판한 논문에는 삼원계 합금이 내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동영상은 나노입자의 응집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입자 수준에서는 온도, 산성 용액 등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나노입자들끼리 표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입자끼리 응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은 실제 합성된 나노입자의 작동 전후 전자현미경의 이미지입니다. 백금철 이원계 촉매의 경우 3만 번의 가속 운전 조건에서 입자가 전반적으로 50% 증가한 반면에 백금, 철, 구리, 삼원계 합금의 경우 대략 10%의 입자 크기 증가만을 보였습니다.
특히 철이 다량 포함된 삼원계 촉매의 경우에는 입자 크기 증가는 적지만 4에서 6나노미터의 다소 큰 입자들의 분포가 보여지는 반면에 구리가 다량 포함된 입자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그림입니다. 3.49 나노미터 크기로 균일하게 유지되어 초기 성능과 가혹 운전 조건 테스트 후에 성능 변화가 적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을 통해 출판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데이터 수집과 생성의 어려움입니다.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데이터 생성에 용이한 연구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여지는 그림은 머티리얼 프로젝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무기 결정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 결정 구조의 좌표, 합금 형성 에너지, 밴드갭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현재 머티리얼 프로젝트에는 약 15만 개의 무기 결정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개별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유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연구자가 생성한 구조들을 논문의 보조자료들을 통해 공유한 것인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되어 있어 수집에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및 개별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자체적인 데이터 생성을 수행하였지만 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연구의 어려움은 실험과 계산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통해 구조를 예측하고 성능을 분석하여 실제 합성을 진행하면 성능이 생각만큼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경우에 모델링을 단순화하거나 가정이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산 모델링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한 명이 계산과 실험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 환경에서는 연구자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진행한 후 실험적인 결과와 맞지 않다면 최대한 실험적인 결과와 맞출 수 있도록 모델링을 변경하고 실험 과학자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예측 모델링의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계산한 결과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험 모델링에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찾고 실험과 계산의 오차를 줄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험 계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재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료 설계와 적용 사례에 대해 간단히 발표드렸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산재료과학연구팀의 노승효 책임이었습니다.